2022 카타르 월드컵을 6개월도 남기지 않은 6월 A매치 기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한국은 홈에서 4경기를 치렀고 브라질에게 1대5 패, 칠레에게 2대0 승, 파라과이와의 2대2 무승부, 이집트에게 4대1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과연 어퍼사커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4경기를 통해 확인한 한국의 월드컵 준비 상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몇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A대표팀 사상 최장기간 감독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벤투의 시그니처 전술은 바로 빌드업입니다. 부임 초기부터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빌드업 전술을 한국팀에 주입시키고자 했죠. 비록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판도 많이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성도를 높여가는데요. 무엇보다 직접 지도를 받는 선수들의 인터뷰에서 감독과 전술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해 최정예 멤버를 구성하지 않았던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전을 제외하고 브라질전에만 포커스를 맞춰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벤투는 기존의 전술을 유지하며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그간 갈고 닦아온 빌드업 전술을 시도한 것이죠. 이 결정이 대단하면서도 우려스러웠던 이유는 빌드업의 핵심이 바로 상대의 압박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같은 팀은 바로 이런 압박의 강도가 기존의 상대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고 실제로 경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우려했던 대로 그것을 견디지 못했고 패스미스를 남발했으며 소유권을 계속해서 쉽게 잃었습니다. 이로 인한 실점까지 있었을 정도로 전술 시행에 실패했으며 결국 1대5 대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죠. 물론 종종 탈압박과 빌드업에 성공하며 공격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나 그것을 위안으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1대5 대패 며칠 후 일본이 브라질에게 단 한 골 차이인 0대1로 패하며 두 팀의 대조적인 결과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팀의 전력 비교를 떠나 브라질전을 대하는 기조 자체가 정반대였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한국은 기존의 전술을 유지한 정면 승부를 택했고 일본은 철저한 수비 위주의 전술과 18번의 파울을 사용하여 브라질의 공격 차단을 최우선으로 삼았죠. 이에 관하여 한 브라질 축구 저널리스트의 코멘트를 소개해볼 텐데요. 한국은 용감하고 정정당당하게 브라질에 맞섰다. 그러나 일본은 겁먹은 나머지 거칠기만 했다 라면서 한국은 전반에 브라질과 호각세로 싸웠다. 1대5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렇게 대패할 내용의 팀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은 전원 수비에 위험한 파울을 계속 유지했다. 대량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득점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실점을 막는다고 해도 골을 넣지 않으면 축구에서는 영원히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언론과 팬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브라질전의 빌드업 전술 유지가 과연 아무 소득이 없는 무모한 선택이었냐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최강팀과의 평가전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충분히 잘 살렸다고 보는데요. 일단 최고 수준의 압박을 경험해본 이 경험이 실제 본선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태껏 팀에 정착시켜온 전술이 과연 본선 상대들과의 경기에서도 얼마나 통할 것인지를 예상해보는 계기도 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제 본선에서도 철저한 상대적 약자인 한국이 이런 무모한 정면 승부를 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브라질전의 경험을 토대로 남은 준비 기간 동안에 기존의 빌드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결과까지 얻을 수 있는 전술의 완성도를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최고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손흥민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격진에서 손흥민의 비중만큼이나 큰 것이 바로 수비진에서의 김민재입니다. 독보적인 수비 능력과 더불어 팀의 핵심 전술인 빌드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김민재는 핵심 그 자체죠. 여기에 유럽 무대 경험까지 더해진 김민재의 존재감은 한국의 전력을 통째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이번 A매치 기간에 소집되지 못했고 그의 빈자리는 모든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김민재가 빠진 수비진은 브라질전 대량 실점뿐만 아니라 한 명이 퇴장당했던 칠레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빌드업의 시작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수많은 위기를 자초했죠. 그를 대체해서 나온 정승현, 권경원 등은
모든 면에서 김민재가 그리워지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김민재의 파트너인 김영권마저도 4년 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중앙 수비에서 전혀 안정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의 공백에 가려지지만 이재성의 공백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4경기에서 한국은 수비진에서 시작된 빌드업이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진에게 연결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바로 그 역할을 가장 잘해줄 선수가 이재성입니다.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을 오가며 강한 압박을 벗겨내고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해주는 것에 이재성만한 선수는 현재 한국에 없죠. 높은 수준의 독일 무대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대표팀에서도 항상 주전으로 활약했던 이재성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A매치 기간에서 가장 큰 소득 중 하나는 바로 작은 정우영의 맹활약이 아닐까 합니다. 독일에서 꾸준히 출전하면서 기량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특이한 것은 정우영이 기존의 전형적인 윙어가 아니라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최전방과 이선을 오가는 역할로 완벽하게 변신했다는 점입니다. 소속팀에서 보여줬던 그 역할을 이번 4경기를 통해 대표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이런 상황이라면 본선에서의 주전 경쟁에서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큰 정우영은 현재 한국팀에서 대체자가 없는 독보적인 존재이자 한편으로는 시한폭탄 그 자체로 보입니다. 삼선 홀딩 미드필더로서 오랜 기간 동안 벤투의 굳건한 신뢰와 함께 확고한 주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존재감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경기 중 부상으로 결장한 2경기를 보면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도 했죠. 정우영은 포지션의 특성상 빌드업의 핵심으로서 가장 공을 많이 터치하는 포지션인 만큼 그의 경기력은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면에서 여태 강팀을 상대로 할 때 정우영은 급격하게 불안한 모습과 함께 결정적인 실수들을 범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팀들만을 상대하는 본선에서 과연 정우영이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선보일지 혹은 시한폭탄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월드컵을 향한 여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에는 마지막 A매치 기간이 있고 이후에는 실전만이 남은 상태죠. 남은 준비 기간을 통해 월드컵을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어퍼사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퍼사커! 스코어 888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